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4월 22일 월요일인데요.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는데 뉴욕 증시가 19일부터 22일까지 부활절 연휴로 휴장입니다. 뭐 이런 시장을 조금 깜깜이 시장이라고 하죠. 미리 살펴봐야 할 지표가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관망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이번 주는 미국과 한국 모두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는 한 주인데요. 일단 뭐 우리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월요일에는 할리버튼, 킴벌리 클락, 월플 등의 실적을 발표하고요. 화요일에는 코카콜라, 그리고 로키드 마틴, 버라이즌, 트위터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에는 AT&T, 캐터필러, 보잉, 페이스북,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 시즌의 피크를 찍게 됩니다. 목요일에는 아마존, 3M, 인텔, 스타벅스, 사우스웨스트 항공, 알래스카 항공 등이 바톤을 이어가고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엑손모빌과 다임로, 도이치뱅크와 소니 등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질 GDP와 기존 주택 가격과 신규 주택 가격들의 지표들의 발표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1분기 기업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기업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예상 보고서도 그리 썩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낮은 가운데 살펴보아야 할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1분기 GDP 보고서입니다. 1분기 GDP 보고서는 2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요일 정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왜 이 GDP를 좀 살펴봐야 하냐면, 최근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단기 금리의 어떤 데드크레스, 역전이 나오면서 아래 공포, 세계 경제에 리세션, 즉 불황이 올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견해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GDP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0%대의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들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GDP 나오라고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약 2.8%로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지난 4분기에 발표되었던 2.2%를 넘어서는 성장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즉 10년과 1년물 국채 수익률의 어떤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이 지표가 경기 하락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GDP가 지난 분기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전세가 역전되는 분위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26일에 있을 미국 GDP 발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번 주에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24일 현대차, LG화학, S-오일,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그리고 KB금융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25일 날에는 SK하이닉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신한주주 등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좀 눌리는 모습을 좀 보였죠. 역시 우리나라도 기업 실적에 관련해서는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이미 선반영된 후에 천천히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의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보시기보다는 글로벌 이벤트라던가 새로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무역 회담이죠. 실제 이 무역 회담은 양국이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역회담은 가장 큰 변수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상수로 보시고요. 실제 이 무역회담, 미중 무역회담 이외의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과 EU의 이제 정상회담, 그리고 또 중국이 각종 포럼을 열어서 주요 국가들을 뭐 각계격파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1대1로 상대를 하는 어떤 이벤트를 벌입니다. 이때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중국의 정책, 이 정책들이 어떤 허가 정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에 말씀드린 게임주들의 판호 개방이라던가 이런 정책 모멘텀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뭐 전기차 배터리를 허가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단체 관광 여행을 허가한다던가 이런 어떤 정책들에 관련된 모멘텀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추가로 정책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 아직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인 호텔 신라 그리고 중국 자동차 판매 관련되어 있는 뭐 만도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또 기아차라든가 뭐 현대 위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여유 있는 마인드로 지켜보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요. 또 이 밖에도 중국 관련주들 또 엔터주들 또 살펴봐야 하는데 중국이 올해 이제 따이궁이라고 해가지고 보따리상 그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이제 국내 면세점, 화장품 등이 이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발표된 지수가 이제 6.4%로 기존 컨센서스인 6.2를 넘어섰죠. 또 시장 환경에서 그 환율 우리나라 원 위안화 환율이 연초 대비해서 3.8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는 올라가는 위안화 엔화 절상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면세점과 화장품 가격에 이제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주식공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떤 감이 아니고 감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숫자와 논리에 기반하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감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논리와 근거로 투자하세요. 뭐 농담으로 감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이번엔 포도와 사과로 투자하세요.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드리는데요. 오늘 이번 주 주요 이벤트와 관심 있게 봐야 할 경제 지표 그리고 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군,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을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좀 더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식공무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주식공무원이 올려놓은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 분석 글들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로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고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